어쩌다 마주친 명당 자리. 옛날 어느 곳에 구서방이라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30으로 부인과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글공부라도 잘해서 작은 관직에라도 올랐다면 먹고 사는 정도는 걱정이 없었을 텐데 어찌 된 것인지 구서방에게는 남들은 뭐라도 하나씩 있다는 재주 하나 없었습니다. 그나마 붙잡고 있던 글공부도 신통치 않아 그마저 때려 치운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려받은 땅도 하나 없었습니다. 맨몸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곧 있으면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일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찢어지게 가난해진 구서방네는 이제는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서방은 그나마 가까이 지내는 친척인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돈이나 양식이라도 빌려달라고 할 참이었지요. 그런데 작은아버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야, 우리 집안이 왜 일이 됐는지 아냐? 그거 묘를 잘 못 써서 그런 거요. 엄청 좋은 묘자리라고 해서 잘 될라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직원에게 돈만 잔뜩 바치고 말이야. 아니, 작은아버지,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묘자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대로만 했어도 너나 나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작은아버지는 한참을 떠들면서 신세한탄만 해댔습니다. 구서방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 집을 나서면서 구서방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작은아버지처럼 조상탄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어디든 상관 않고 멀리라도 가서 돈을 좀 벌어서 와야겠다.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겠다. 구서방은 집에서 돈이 될 만한 살림살이는 무엇이 되었던 간에 다 내다 팔았고 한때는 귀하게 여겼던 붓과 벼루도 다 돈으로 바꿨지요. 그렇게 적게나마 돈을 만들어 당분간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어찌 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서방은 부지거쳐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서방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서방은 어느 커다란 기와집이 있는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입구 정자나무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4, 50명 정도 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구서방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모두 하나같이 명당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어느 부잣집의 묘자리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모인 사람들 중에는 직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구서방은 직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으니 살짝 잔치에 끼어들어 그저 밥이랑 술이나 좀 얻어먹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슬쩍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해는 벌써 어느덧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정자나무에는 갈 곳 없는 구서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어디서 잠을 자야 할꼬? 라고 하며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머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직관들이 패처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였습니다. 구서방이 그것을 주워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들여다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주운 것 없으십니까?
구서방이 돌아보니 한 16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구서방은 주머니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리 주십시오. 그 여자아이는 구서방 손에서 주머니를 낚아채더니 쪼르르 가버렸습니다. 구서방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여자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시지요. 날은 저물고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우선 밥이라도 얻어먹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려면 저 아이라도 따라가서 어찌 사정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구서방을 그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기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랑방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 벌써 그곳에는 손님이 꽤나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모두 명당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랑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직관인 듯 했습니다. 구서방은 명당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 구석에서 아무 말도 않고 있었지요. 오늘 밤은 노숙하지 않고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싶어 그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남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사랑방 문 밖에서는 웬 나이든 여인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와 문구멍을 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 집의 안방마님인 손씨였습니다. 손씨 부인은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초분을 해놓고 지난 3년간 남편을 매장할 명당을 찾아 많은 직관을 집으로 불러들였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손씨 부인이 흡족할 만한 명당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마음에 드는 명당 자리를 제시해주는 직관이 없었지요. 손씨 부인은 문구멍을 통해 어떤 직관이 믿을 만한 사람일지 파악해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서 아무 말도 않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구서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직관들은 다들 술이 얼큰이 취해서는 서로 잘났다고 침을 튀기며 명당 이야기를 하기 바쁜데 구서방의 초연한 듯한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빛의 얼굴을 보고 그가 남들과 뭔가 다름을 느낀 것입니다. 사실 이때 구서방은 직관들이 하는 이야기 중 명당을 잡아주는 사람에게는 이 집에서 1000냥을 상금으로 준다는 소리에 솔깃해 두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구서방의 그런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기에 손씨 부인이 보기에는 구서방의 표정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청 높여 떠드네. 가당치도 않아 끼어들 가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주는 밥을 먹고 나서도 직관들은 서로 이 묘자리가 좋은 것이다. 아니다, 그 자리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둥 이런저런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그 집 청지기가 직관을 한 명씩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각 직관이 사는 지역과 이 집에서 지낸 시간을 고려하여 단냥 줄 사람, 10냥 줄 사람, 10단냥 줄 사람, 20냥 줄 사람을 구분하여 골고루 돈을 나눠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국 모두 다 떠나고 마지막엔 구서방만 남았습니다. 구서방은 나도 단양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잠시 가졌었지요. 하지만 청지기는 끝까지 구서방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만 해도 북적거리던 사랑방에 이제 혼자만 덜렁 남은 구서방은 괜스레 불안해졌습니다. 명당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직관들과 함께 섞여 밥이랑 술이랑 얻어먹은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내가 나를 직원이라고 말한 건 아닌데 마치 가짜 직원 행세를 하다 이제 걸려버린 것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청지기가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어디 가십니까? 점심 드셔야지요. 청지기를 뒤따라 커다란 상이 들어오는데 그 위에는 육산포림, 고기가 산을 이루고 포가 숲을 이루니 온갖 사치스러운 음식들이 상 위에 그득했습니다. 아니, 뭐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구서방은 상을 내온 청지기에게 물었습니다. 뭐요?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요? 아, 그것은 마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요. 그날부터 구서방은 매일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며칠 동안 마님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어서 어느 때보다 입은 즐거웠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뭔 속셈인 건지. 설마 이거 먹여서 죽이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몸은 편해도 마음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안방마님 손씨가 찾아왔습니다. 잠자리는 어찌 괜찮으시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거든 좋은 명당 자리 하나만 골라주시오. 그동안은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좋은 자리로 골라드려야지요. 구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려 뭐라도 대가를 치러야 하긴 할 텐데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우선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와서 나 직원 아닌데요? 라고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상황을 봐서 도망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구서방은 아직도 손씨 부인의 사랑방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어디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으니 하루만 더 있자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구서방이 손씨 부인의 집에 들어온 것이 초겨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계절이 바뀌어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집에 두고 온 식구들이 걱정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서방이 머물고 있는 사랑방으로 어느 도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안방마님 손씨 부인의 아들 임도령이었습니다. 임도령은 약관이 다 되어가는 준수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봄도 되었고 날도 제법 따뜻해졌으니 산 구경이나 한번 가시죠. 그 소리를 들으니 구서방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밖으로 나갔다가 슬쩍 도망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구서방이 임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집신 한 켤레만 좀 내주십시오. 잠시 후 여종이 튼튼해 보이는 미투리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투리는 집신과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질긴 삼끈으로 만든 신으로 집신보다는 더 고급의 신발이었습니다. 구서방은 미투리를 발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런 뒤 임도령과 함께 묘자리를 보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36개 주랭랑을 칠 생각인 구서방은 산이고 들이고 미친 개 뛰어가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임도령은 지관이 명당을 찾으러 저리도 열심히 뛰어다니는구나 싶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구서방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구서방은 산등성이로 뛰어 올라갔다가 숲을 헤치고 급하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뭇잎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철퍼덕하고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엎어진 상황에서도 구서방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이 정도로 급하게 다녔으니 양반인 임도령이 당연히 뒤떨어져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구서방이 엎어지자마자 임도령이 옆에 다가와 일으켜주면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당황한 구서방은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슨 양반댁 도령이 이리도 날쌘 건지 이제 도망은 다 갔다 라고 생각했지요. 어서 빨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판이었습니다. 마침 구서방이 엎어진 이곳은 주변이 훤한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구서방은 순간 예전에 작은아버지가 신세한탄하면서 해주었던 명당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오냐 그래. 여기가 장군 출전형 명당이구나. 구서방은 임도령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명당 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오? 뭐 괜찮습니다. 구서방은 도망을 가려 했는데 도망도 못 가고 이거 참 속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좀 가야 할 텐데 식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지라 그것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구서방은 할 수 없이 다시 임도령 집으로 따라 들어갔지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묫자리는 어찌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임도령이 지필묵을 가져와서는 폐기를 해주시죠. 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 하지 아는 게 없으니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해야죠. 하고 말한 구서방은 눈만 껌뻑껌뻑하며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주워들었던 것을 쥐어짜서 생각해 내보려고 했지요. 한참을 기다려도 구서방이 별말이 없자 임도령이 직접 날짜를 써보더니 제 생각에는 다음 달 초하루 날도 괜찮을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서방은 잠시 헤아려 보는 척하다가 그날 좋습니다. 좋네요. 그럼 시간은 몇 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구서방이 또 먼 산을 보고 있으니 임도령이 알아서 시간을 잡았습니다. 임도령도 워낙 많은 직관을 만나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기에 택이라는 방법은 웬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5시쯤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 옷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당이라 하면 을에 그 묘를 쓰는 방법이 남다르다고 들었는데 장군 출전형에는 어떤 조건이 있지요? 할 말이 없어 슬쩍 눈치를 살피던 구서방은 임도령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구서방은 이거 임도령이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엎어진 자리를 명당이라 하질 않나? 택일도 안 해주고 시간도 안 잡아주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으니 지레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서방은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구서방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에 가짜 직관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관가의 사기꾼으로 끌려가거나 운이 없으면 이 집에서 그냥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 기왕에 엎질러진 물이라고. 가짜인 게 들통나서 죽던지 천냥을 받고 살아서 나가던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천냥을 받아서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생각하자. 집에서 식구들이 굶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아. 의심받지 않으려면 여기서 무슨 말이든 해야 돼. 구서방은 최선을 다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 장군이 전쟁에 출전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요. 순간 번뜩이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서방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있지요. 명당의 형상이 장군 출전형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 출전하면 방포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장군 출전형 명당은 묘를 쓰기 전에 방포를 터뜨려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되었네요. 마침 마을에 포수가 한 명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내일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예, 그리하시죠. 구서방은 다음 날 포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포수는 다음 달 초하룻날
오후 시경에 산에 와서 총을 한 방 쏴주기로 하고 묘 쓰는 일이 끝나는 대로 구서방에게 50냥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 시간은 흐르고 마침내 묘를 쓰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서방이 잡아준 자리에 묘를 쓰는데 지관은 손 뗄 것도 없이 임도령이 알아서 모두 지휘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후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서방이 기다리던 빵 하는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서방과 약속한 포수가 제 시간에 맞춰 방포 소리를 터뜨린 것입니다. 구서방이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하관하십시오. 하관을 하고 드디어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서방은 명당을 잡아준 대가로 손시부인으로부터 1000냥 상당의 금덩어리가 든 주머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서방은 포수에게 50냥을 줘야 했지만 급한 마음에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포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이지요. 포수는 손시부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아니, 어인일인가? 이 집에 있던 직원 말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갔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직관은 왜 찾는 겐가? 그놈 그거 도둑놈입니다. 마님도 몇 자리 사기당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뭔 소린가? 아, 저보고 총 한 방만 쏴주면 50냥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냥 갔으니 그거 도둑놈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 마님도 속였을 겁니다. 사기꾼이지 직원이 아닐 것입니다. 포수의 말을 듣고 손시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 임도령과 머리를 맞대고 말을 맞춰보니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손시부인은 날이면 날마다 남편의 묘로 가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묘자리를 구해보겠다고 심사숙고해서 고른 직관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손시부인은 묘를 찾아가 풀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어떠합니까? 이제 어째요? 그놈이 진짜 사기꾼이면 어쩐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손시부인은 남편의 묘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동자승과 스님이지요. 스님, 왜 그러느냐? 이 근방에 명직관이 있나 봅니다. 뭘 보고 그리 말을 하는 게냐? 스님께서 저기 저 자리가 장군 출전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런데 누군가 명당을 알아보고 저 자리에 묘를 썼나 봅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좋은 자리를 버렸구나. 예, 왜요? 어째서 좋은 자리를 버렸다 하십니까? 야, 이놈아. 장군 출전형이니 장군이 싸우고 나가니 방포 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방포 소리를 어찌 냈겠느냐? 그리고 그건 아무나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명직관이라도 방포 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이니 이것은 장군이 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명당에 복이 나타나지를 못하게 돼서 좋은 자리를 버린 거지. 두 사람이 하는 소리를 엎드려서 듣고 있던 손시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손시부인은 벌떡 일어나 그 스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스님과 동자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시대의 승려는 천대받던 계급이었기에 그리고는 곧장 풀썩 엎드려서는 아이고, 제가 막말을 했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애걸복걸하며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시부인은 아니요, 어서 일어나시오. 내가 물어볼 말이 있으니
꼭 아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묘자리에 대해서 말해주시오. 아, 이곳은 장군 출전형 명당이 분명합니다요. 그렇다면 어째서 글렀다고 한 것이오? 장군이 싸우고 나가니 방포 소리를 내면서 나가야 할 참인데 하관을 할 때 방포 소리를 내었다면 이게 제 자리에 옳게 쓴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아는 직관이 없을 거라 사료되어 그리 말한 것입니다요. 그 말을 들은 손씨 부인은 그동안의 불안하고 슬픈 감정이 모두 날아가고 뛸 듯 기뻤습니다. 구서방은 정말 우연히도 그 명당을 쓰는데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알아 맞힌 것이었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은 격으로 좋은 명당에 묘를 제대로 잘 쓴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손씨 부인은 포수를 불렀습니다. 그 직관이 얼마 주기로 했다 했지? 50냥 준다고 했습니다요. 그러면 내가 100냥을 내어줄 테니 어디 가서 그 양반 욕도 하지 말고 어디서 우연히 만나거든 해코지도 말게. 그리고 혹 만나게 된다면 나한테 꼭 모셔오게. 손씨 부인은 포수에게 100냥을 내줬습니다. 한편 구서방은 1000냥짜리 금덩이를 가져가서 잘 지냈습니다. 아껴 쓴다면 앞으로 10년간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지요. 다만 손씨 부인네 마을에서 하도 여러 달을 먹고 지내다 보니 그곳 마을 사람들이나 잠시나마 만났던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할까 싶어 밖으로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늘 숨어서 지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면 삿갓을 쓰고 다니면서 평생 얼굴을 숨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씨 부인도 포수도 평생 구서방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구서방이 온 우주의 도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한 것이 되었지만 그 의도가 불순했기에 평생 숨어 살았다는 우습기도 한편으론 슬프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